김현정의 뉴스쇼 CBS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퇴근길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주당 52시간 근무제 관련해서 스튜디오로 전화를 주신 청취자가 계시네요. 이름은 안 밝히셨어요. 연봉 6천만 원 받다가 그만두고 4천만 원인 회사로 옮겼는데 그 후로 연봉은 줄어들었지만 저녁이 있는 삶을 살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직장 내 간부 갑질 그리고 매출을 좀 정확히 나누는 이것만 바로잡아도 얼마든지 52시간 충분히 할 수 있다 하셨어요. 김환기 님도 단축이 아니고 이게 정상화입니다. 찬성하시는 분. 반면에 2549님 52시간 되면은 월급 확 줄어듭니다. 돈벌이 안 되니까 투잡을 생각해야 하나 심각하게 고민 중입니다. 9797님 잔업을 못하게 되면 한 달 수입에 많은 차이가 나는데 이걸 노동자들이 반기겠습니까? 하셨고요. 1339님 내가 일요일이라도 내서 일하겠다는데 그래서 월급을 조금이라도 더 받아보겠다는데 국가가 나서서 왜 일을 못하게 규제합니까? 왜 처벌을 한다고 하는 겁니까? 반면에 9883님은 8시간 근무하는 곳으로 이직했는데요. 지금 너무 행복해요. 자, 이게 참 팽팽하네요. 이거 혹시 집계 가능한가요? 너무 많이 와서 좀 빚기는 힘든가요? 집계는 조금 아직 집계가 되지는 않은 상태라고 하는데 문자는 자유롭게 의견들 보내주시고요. 권영철 선임 기자가 아니라 오늘부터는 대기자 변상욱 대기자, 권영철 대기자, 뉴스쇼의 대기자가 두 분이나 계시네요. 이제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대기자는 뭐예요, 근데? 항상 대기하는 사람. 되게 열심히 하셔야 돼요. 네. 어떤 사건이 있나 열심히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리고요. 대기자. 이제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여러분. 보직, 부장, 국장 이런 거 안 하고 나는 일선에서 기자 열심히 하겠습니다라는 게 대기자인 거고 그렇게 해라라고 회사가 인정해 주는 게 대기자예요. 변상욱 대기자, 권영철 대기자. 대기자 되기 되게 어렵습니다. 오늘 뭐 가지고 오셨어요, 와이뉴스? 앞서 소개하신 대로 조양호 회장의 아내인 이명희 씨의 구속영장이 또 기각이 됐죠. 지난 6월 4일에 갑질 폭행 의혹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는데 이번에는 필리핀 가사 도우미와 관련된 출입국 관리법 위반 혐의가 기각이 된 겁니다. 기각 뒤 또 기각. 이명희 씨의 구속영장 왜 잇따라 기각됐을까? 사실 저도 이거 정말 궁금했는데 오늘 이걸 가지고 오셨다고요? 네. 일단 법원이 밝힌 기각 사유는 뭔가요?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는 한마디로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제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의 내용과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경과에 비추어서 구속 수사할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표현을 풀어서 얘기하자면은 이 정도의 사안인데 왜 구속영장까지 청구하느냐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그럼 청구 자체가 무리했다고 법원은 보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그렇다는 얘기가 됩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되기 전인 어제 낮에 법조인 한 10여 명에게 제가 물어봤더니 모두 기각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모두? 네. 다 기각이다? 네. 조금 전에 이견이 없어요? 손수호 변호사에게도 물어보니까 자기는 기각될 걸 예상했다고 얘기를 했고요. 검사장 출신의 한 원로 변호사는 그 정도 혐의는 벌금 사안인데 구속영장은 지나치다. 검찰의 한 중견 간부도 최근에는 그 진단 사주가 나오는 폭행도 구속영장을 청구를 안 하는데 추세가 점점 안 하는 추세인데 이게 법원이 영장 심사를 하는 이유가 재판에서 다투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 취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속영장 기각이라는 게 무죄라는 얘기는 아니죠. 아닙니다. 분명히 해야 되는 거죠.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그게 너무 집착해 있어서 그렇죠. 그래요. 그러면 지난번 기각 사유도 비슷한 거였죠? 지난번 조금 좀 다릅니다. 지난 6월 4일 기각되는 통상적인 영장 기각 사유하고 비슷합니다. 당시는 범죄 혐의의 일부 사실관계와 법리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시점과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피의자가 증거인멸을 시도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자, 그러면 법률가, 권영철 대기자가 붙잡고 물어본 법률가 모두 다 구속이 무리하다라고 했던 이 사건에 왜 영장을 청구한 거예요, 검찰은 그럼? 첫 번째는 검찰이 직접 수사한 사건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1차 구속영장 청구는 경찰에서 영장을 신청한 걸 청구한 것이고요. 이번에는 법무부 산하 서울 출입국 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에서 수사한 겁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아마 빠르면 오늘 발표될 예정인데 검찰로서는 사법 경찰관들의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할 경우에 그 피난을 다 떠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차라리 법원으로 보내서 판단을 받는 게 낫다는 결정을 한 겁니다. 법원은 기각할 수 있지만 이런 국민적인 분노가 들끓는 사안에 대해서 검찰이 기각하는 건 어렵다. 네. 이렇게 본 검찰 거예요. 내에서 상당히 열띤 토론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국 청구하기로 해서 청구를 했던 것이고요. 그래요. 두 번째는 말씀하셨던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제 그 YTN에서 이명희 씨의 폭언과 폭행이 담긴 동영상이 공개됐죠. 새로운 게 또 하나 공개됐어요. 예. 이거는 잠깐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예. 운전기사한테, 네. 그렇죠? 자신의 수행기사, 네. 수행비서, 운전기사한테 뭔가 불만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명희 씨가 얘기하는 부분 들어보시죠. 잠시 한번 들어보시죠. 개인 전화 부셔버려? 왜 개인 전화? 왜 일할 때 올라올 때 개인 전화 들고 와? 그게 없는데 왜 넥타이 매고? 왜 넥타이? 아침 일할 때 넥타이 풀러? 너 없다라! 또 오늘 사람들이 차발 치워갈 거야. 뭐라는 거예요? 왜 넥타이 매냐? 왜 개인 전화 뭐 어떻게 하냐? 전화기 2개 들고 있는데 왜 개인 전화 왜 들고 오냐? 삑 소리는 뭐예요? 욕설이죠. 요. 우리가 저 방송에 털기는 좀 그런 욕설들을 처리한 겁니다. 좀 들을 때마다 소름이 쫙쫙 끼치는데. 이런 상황에서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아내 이명희 씨와 조현아, 조혜면 두 딸에 대해서 검찰 단계에서 구속영장을 기각할 경우에 그 비난이 고스란히 검찰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 이유가 있군요. 안 그래도 검찰 개혁이 지금 화두인데. 세 번째 이유는 뭡니까? 검찰이 구속영장 기각될 거라고 생각하면서도 청구한 이유. 법 적용의 형평성 때문입니다. 형평성이요? 검찰 핵심 관계자는 필리핀 가사 도우미를 데려오면서 공공기관을 속인 부분이 있다. 예. 일반인의 경우 당연히 구속영장이 청구된다. 일반인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명희 씨는 안 한다는 게 설명이 안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아까 전에 법조인들은 다 이 정도 사안은 구속영장 구속 안 되는 거라며요. 이게 3년 이하의 징역이기 때문에 통상 청구하지 않고 벌금 사안이라고 합니다. 대부분이. 예. 그런데 이제 법 적용의 형평성에 비추어서 일반인의 경우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사안인데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아내라고 해서 안 할 수는 없다. 이게 검찰이 그러니까 설명했습니다. 기각은 되더라도 이 정도면은 청구는 한다. 그 말씀이에요. 검찰 입장에서는 좀 그런 난감함이 있는 거죠. 아하. 그러면은 두 번이나 구속영장 기각됐으면은 이제 불구속 기소로 가는 겁니까?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요. 앞서 설명한 대로 경찰이 한 번, 서울 출입국 외국인청에서 한 번 영장을 신청을 해서 청구를 했죠. 예. 두 기관에서 사건을 송치하면은 검찰이 모아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다시 결정하게 됩니다. 예. 또 관세청에서 진행 중인 밀수 혐의도 아직 남아 있고요. 검찰이 명시적으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검찰이 보완 수사를 통해서 다시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또 구속영장을 일단 신청할 것이다. 이제 이번엔 청구가 되는 거예요. 삼세판이네요. 검찰 단계에서는 청구하는 거거든요. 예. 검찰의 한 중견관부는 처음부터 사건을 모아서 검찰에서 수사했다면은 구속영장을 여러 번 청구할 이유가 없지만 각 기관에서 따로따로 오는 걸 어떻게 하겠나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래요. 지금 두 가지 네. 방향의 문자가 옵니다. 하나는 족발 경영의 문제점이 정말 이거 고스란히 드러난 거다. 이 갑질하는 모습들. 경영권 내려놓고 물러서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문자가 오는가 하면 한 방향은 물론 이 사람들 참 괘씸하고 너무한다 싶지만 그렇다고 국가기관들이 대거 동원돼서 이렇게 하는 건 좀 마녀사냥으로 가는 거 아니냐? 또 이런 문자가 양분돼서 들어오네요. 그 부분에 대한 게 사실 한진그룹 가족들의 갑질은 도가 지나쳐도 너무 지나쳤지 않습니까? 너무하죠. 어머니 이명희 씨와 딸 조혜나 씨, 조혜면 씨의 갑질은 비난받아서 마땅합니다. 마땅합니다. 여론의 질타가 거센 이유가 있는 거죠. 예. 그렇지만 여론의 질타를 받는 것과 사법 처리는 별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사법 처리는 냉정하고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한진그룹에 대해서 검찰에서 조양호 회장의 탈세 횡령 배임 혐의와 관련해서 대한항공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지금 수사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검찰과 경찰, 법무부, 교육부, 국토교통부, 예.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관세청까지 나섰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까지 지금 이제 이 경영권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으니까 예. 범정부적인 대응이죠. 그래요. 특정 기업에 대해서 정부 기관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먼지 털듯이 털면은 무사할 기업이 있겠습니까? 사법 경찰관들이 개인이나 개별 기업에 대해서 이렇게 한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우려가 큰 겁니다. 한 가지 측면에서는. 그러니까 비난은 비난하고 반드시 이 문화는 시정해야 되고 언론들이 나서서 보도하고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여기에
어떤 사법 처리까지 얹혀서 같이 가는 것은 좀 한계가 있다. 별개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네. 의견. 자, 그럼 두 번째 질문들. 네. 족발 경영의 문제점 크다는 거 드러났으니 경영권 내려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여론이 지금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대한항공 직원들 내부에서 그런 의견이 높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될 텐데 이쯤 되면은 전문 경영인을 도입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쪽의 의견이 예, 그 의견도 상당히 높다는 걸 이 한진그룹 일가들이 명심해야 될 겁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왜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는가? 오늘 권영철 대기자가 꼼꼼히 짚어주셨습니다. 네,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야기를 점심시간에 함께 나눠보는 백반토론 시간입니다. 저는 GH입니다. M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잘 지내십니까? 바쁜 일정 소화하고 있습니다. 잠깐 수망 다녀왔고, 순방이요? 밖에 나갈 일 있어가지고, 아, 재판. 쭉 한번 둘러보고 왔습니다. 그 재판정 순방길에 오르셨었구나. 그래서 이제 좀 고단합니다. 그러니까. 어떻든가요? 나는 안 나가서. 다할만합니다. 어떤 외유의 느낌도 있고, 왜요? 그렇다고요. 별일이요. 다녀봐요. 괜찮아요. 네, 저는 그렇게 피곤한 일정보다는 요거 안 살았다. 지금의 제 관저에 머물면서 미래 발전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저도 지금 제 집무실에서 각종 현안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평화 통일을 준비하는 평화 경제정책, 아하. 또는 4차 산업혁명이라든가, 그 4차 산업혁명이 우리한테 미칠 영향은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예. 우리한테는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예. 이 시간이면 맨날 오는 지혜를 좀 안 봐도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은, 응? 그 4차, 아직 3차라서. 굳이 이게 수고스럽게 이렇게 왔다 가지 않아도 좀 되는 걸 말이야. 아이. 혹시 이미 로봇 아닐까? 말도 없고 웃지도 않고. 나 그런 줄 알았는데. 쪼벅쪼벅. 아니야. 저번에 내 재채기 하는 거 봤어. 아주 인간적이더라고. 아, 이 인간이구나. 재채기 소리가, 애총! 야, 진짜 특이하더라고. 그렇구나. 아이고, 수고하십니다. 503이에요. 예, 76이에요. 예. 그래서 아무튼. 아무튼 그렇게 했어. 예. 내가 아직 지금 짐 초기라. 어디? 여기. 초기시잖아. 아유, 난 훨씬 더 됐죠. 느낌은 뭐랄까, 말년 느낌. 에이, 말려줄게. 말려. 아니야, 그런 게 어딨어. 1년밖에 안 되셨는데. 초기 맞지? 내 기분은 10년 된 것 같아. 에이, 그러지 마. 그런 거 아니야. 임기를 꼭 다 채우란 법은 없잖아요. 연달아 못 채우는 것도 이상하잖아. 감수해야지, 뭐. 나 좀 여기서 내쫓아줘요. 그거면은, 그거랑 해봐요. 뭐요? 옥중농단. 난, 그것도 내가 생각해 봤는데, 어. 그러면 여기 임기가 더 늘어난다 그래서, 여기서. 난 또 장기 집권 그런 거 되게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현재 농단 업무는 중단한 상태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취임 초기인데, 이게 인수위 팀 구성이 좀 늦어져가지고, 또 역대급으로 꾸리셨겠다. 그럼, 나 알잖아. 메마드지, 메마드. 쫙. 내 스케일 알잖아. 쫙. 그러니까. MB님이야 뭐 옛날에도. 내가 오기 전에 여기 전임자가 나랑 스타일이 많이 달라. 그래서, 난 또 그런 거 안 좋아하잖아. 전임자의 흔적을 싹 지우고, 내 스타일의 새로운 질서로 여기를 한번 개편해봐야 되겠다. 이런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아니겠어. 예전에도 그러셨던 거 그때도 다 봤고. 근데 여기가 이제 인재풀이 좀 넓질 않아. 외부에서 좀 몇 명 데려오면 좋겠는데. 안 오겠지? 누가 오겠어요. 그렇지 안 오겠지. 그냥 안에서 해결하세요. 일단 내 옥중수석은 내가 찍어놨는데 저 깨병이라고 아싸리 파에 있던 애인데 나이가 30인데 이게 별이 32개. 아이고. 많이 서둘렀어 애가 인생을. 야, 이 바닥에서 일찌감치 입신양명했구나. 나 최근에 말랐다. 아이고. 처음에 말이 안 나지더라고. 어려워 애가. 또 흑갈치는 환갑인데 아직도 걔한테 존대하잖아. 흑갈치. 흑갈치는 누군데요? 흑갈치가 이제 오방시장파 자금 담당했다는데. 자금은 다. 걔는 지금도 걔한테 말을 못 나. 여기서 내가 데려다 치안을 맡겠지. 깡패가 완장 차고 정의 사회 권하자. 이런 강연 들어봤나? 빵빵 터져. 나 받아 적을 뻔했다니까 너무 웃겨가지고. 주옥 같아. 아이고, 참. 그래도
여기서도 인맥을 넓히시긴 한다. 나는 도통 그 TF팀 꾸리기도 어렵고. 수신이 여기 있는데 어떻게 좀 안 돼? 나는 못 봤지만. 걔만 있었으면 나도 어. 이게 참 슬기로운 여기 생활했지. 아무튼 그래가지고 향후 여기서 막 내 계획은 그만해요. 그만할까? 더 청승맞아. 그지? 너무 우리 좀 왕놀이는 지난번에 한번 해봤으면 됐지. 뭘 또 여기서도. 아니 내 진짜 안 하려고 그래도 이미 난 여기서도 왕이 돼 있어가지고 자동뽕 아니 그 자동적으로 따라가게 그런 헛바람만 잔뜩 들어가서 어디다 씁니까? 이젠 좀 현실을 인지하고 건설적인 얘기를 해야지요. 어떤 얘기? 도덕성? MB님 전공 분야시잖아. 많이 했잖아. 하긴. 하루 이틀 하다 말 것도 아니고 장기 레이스에는 호흡과 쉼표도 필요하다. 이런 확신을 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글쎄 뭐 장기가 될지 단기가 될지. 뭐 자세는 뭐 그래도 장기로 잡고 가야지 체력도 좀 비축되고 한 거지. 그렇잖아. 그건 그래요. 예. 모든 적폐청산 다 마찬가지다. 한 칼에 다 되는 거면은 벌써 끝냈지. 벌써 끝냈지. 그 쌓여 있는 것만도 뭐고 어마어마한데. 그렇기 때문에 어떤 조급증은 되레 화를 불러올 수도 있다. 알고 계실 거예요, 문프님도. 뭐 그러실 거라 좀 봅니다. 당장 그 눈앞에 놓여 있는 사법 적폐도 엄청나게 큰 산이고. 그러니까 그 산만 어떻게 뭐 잘 넘어가도 그 큰일 하는 거거든. 진짜 중요하지요. 게다가 검찰개혁, 언론, 재벌 뭐 어디 지금 한두 개입니까? 그 지금 또 어디냐 저 보수 언론들은 경제가 힘들어 죽겠다 이걸로 여론몰이 중이고. 여러모로 지금 좀 힘들지요. 예.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아유 배고프네. 아무튼 뭐 힘들지 힘든데 뭐 9년 망가졌던 거를 1년 만에 무슨 확 무슨 마술사야? 그러니까요. 그래서 입장을 바꿔가 한번 생각해봤어. 응? 진짜 설거지거리 태산에다가 너무야 산도 막 태산이고 와 진짜 답답하더라고. 도와주려고 하는 것보다는 회방 놓고 뜯어 먹으려고 하는 데가 더 많고. 어떻게 견디시고 계시나? 이걸 어떻게 견디시는 건가? 어떻게든 진짜 좀 눈앞이 캄캄하고 답답하지 않으실라나? 응? 근데도 천천히 뚜벅뚜벅 나아가시는 걸 보면은 그러니까 말이야. 참 보통은 아니시지. 아, 희한해. 솔직히 저 배우고 싶은 부분도 있어. 확 그냥 뺏어가고 싶은 부분이 그런 거야. 흔들릴 때도 있을 텐데 다시 뚜벅뚜벅 응? 저기요. 어째서일까요? 잘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원칙, 그하고 정의, 공정이 이 진심인 것 같아. 그래서 가끔 난 그게 참 신기해 내 입장에서는. 그걸 어떻게 진심일 수가 있지? 그 옳은 일, 올바른 일, 그 상식적이고 정의로운 일에 대한 신념이 있고 이 방향이 설정되면은 그때부터는 그 어떤 어려움도 또 그 어떤 실망도 그 어떤 갈라치기도 두렵지 않은 거, 이 거짓이 무섭지 않은 거, 그거는 좀 배우고 싶긴 하더라. 그러니까 적폐라 하는 이 괴물, 우리 내부에 있는 괴물, 가끔 막 그런 것들과 싸울 때는 마음속에 분노가 가득 찰 때가 있는데 그거를 넘어서 버린 거야. 응? 여유롭고 온화하게. 이게 진짜 신기한 거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야? 그 학원 있나? 나 있으면 내 3개월 끊고 싶어. 저기요. 내 3개월 이상 안 끊는데. 저기 잠깐만 저는 그 저만의 비법이 있는데 저라도 좀 알려드릴까요? 비법을 예. 나한테. 예. 나 갑자기 급한 일이 있습니다. 급한 일이지. 급한 일은 뭐 저 식판 닦는 거밖에는 없으면. 에이구 됐어요. 나 중국의 말까기를 사랑해주신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말까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훈수 구단이지요. 배국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산소 가는 여자 이엉입니다. 그랬거나 저랬거나, 어쨌거나 저쨌거나, 예? 우리 멕시코전이 언제지요? 이번 주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넘어가는 자정이요. 아, 시간대가 참 좋은데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다음날 휴일이고 말이지요. 혹시 러시아 가서 보시려고 티켓 사놓으신 분 중에 안 가기로 마음 바뀌어서 티켓 남는 분 없으실까요? 아니, 그 좋은 기회를 잡아놓고 뭐 때문에 마음이 바뀌겠습니까? 뭐 왜? 아니에요. 아, 아니 혹시
그냥. 바뀔 수 있지요. 갑자기 집안에 무슨 일이 생겼다. 그러니까. 그렇죠. 나는 그 얘기예요. 내가 현장에 직접 가서 보면은 뭐 2대1 정도로 이길 것 같긴 하지만은, 에? 이번 가을에 결혼할 여자가 갑자기, 에? 날 두고 어딜 가세요? 거기 가면 미워? 이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말이야. 네. 여러 가지 사정은 생길 수 있겠습니다만 늦었지 꿈깨. 러시아 가서 문프님은 보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얘기를 누가 해주더라고요. 야구는 아마 롯데 팬이실 것 같기 때문에, 단련이 좀 되셨을 것이다. 응? 아니, 이 정도 개그는 좀 봐줘. 잘못했어. 내가 한 얘기 아니야. 누가 해줬어. 가서 내가 혼내줄게. 아, 왜 그래? 그거 저기요. 하나 갖고 많이 그러는데. 있잖아요. 공은 동그란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렇지요. 야구도 축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공이 네모나진 않아요. 더 동그랗지. 모르는 겁니다. 잘할 수 있어요. 하반기에 또 확 올라가지고, 우리 축구도, 유슈팅, 한 3개만 나가줘도 우리가 3대0으로 이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쑥 들어가지고, 응? 잘못해서 더 많이 나오지. 당연히 이번엔 더 많이 나오지. 그럼. 아무튼 재밌었으면 좋겠어요. 좀 시원시원하고. 방송만 아니었으면 저도 갔을 것 같아요. 러시아가 또 이제 나랑 필이 통하는 데도 있어. 스타일이. 어떤 면에서요? 필이지 그냥 그거는 느낌. 저한테서 어떤 대륙적인 느낌. 거친 사나이의 느낌이 있다나. 뭐. 저런. 그래서 아마 크게 됐으면은 시진핑 주석이랑 뭐 맞짱 뜨고 막 푸틴 대통령이랑 친구했을 거라고 내가 딱 그런 느낌이라고 얘기를 해주길래. 누가? 찾아보면 있겠지. 정 안 되면 네가 나한테 한번 해주든가. 한마디. 저기요. 그대로 해주면 토시안한테. 힘들면 좀 쉬어봐. 쉬면 좀 나아질 수도 있어요. 없을래나? 그 얘기에서 그러니 쉬어야 되겠다. 그러면은 그 생각을 버릴게. 버리면 안 쉬어도 되지? 들어가요, 얼른. 들어가야겠다, 전반적으로. 시간도 없고. 들어갑시다. 자, 오늘의 까볼 말, 빠밤! 이분, 갑질 사모님. 항공사 명의 이 사모님. 근데 이게 충격적인 게, 직접 나오셨어요. 안국동 지압에서 내 오늘 지압 몇 시까지 갈 수 있는지 제대로 전화했어. 제대로 말해. 개인 전화 부셔버려. 왜 개인 전화? 왜 일할 때 올라올 때 개인 전화 들고 와? 왜 개인 전화 넣고 일할 때 그게 말해! 없는데 왜 넥타이 메고 왜 넥타이 아침 일할 때 넥타이 풀러? 이게 근데 제가 이게. 너 어디다가! 너 오늘 사람 한번 잡아버릴 거니까. 저기요, 아주머니, 마이크 찢어먹겠어요. 들어가시고. 우리 기술팀 놀래잖아요. 어이구. 그 괜히 나오셔가지고 말이야. 내 옆에 있었는데 귀에서 피 나는 것 같네, 진짜. 그래가지고 내가. 안국동 지압 갔다가 955쇼에 내가 몇 시까지 갈 수 있는지 제대로. 그만하시라고. 혓바닥을 좀 지압을 받으시던 진짜. 가요, 나가!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뭐래, 이거 골고루 추억 하나하나 연습을 했네, 아이고. 저분 진짜 심하네. 에? 영장 기각 떨어졌던데, 기념으로 또 집에 가서 얼마나 하실까? 아유. 그러게. 어디 욕대회 같은 거 나가시면 1등 하실 것 아니, 2등인가? 아무튼, 저 깜짝 놀랬잖아요. 3위권 안에 드는 걸로, 네? 나한테 얼른 까고, 기나 씻으러 갑시다. 이거 뭐 이렇게. 귀 아파. 자, 까줘. 하나, 둘, 셋. 아이고, 저거. 파울. 파울이에요? 안타깝네. 그래,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에잇! 예요. 변상욱 대기자, 권영철 대기자. 대기자 되기 되게 어렵습니다. 오늘 뭐 가지고 오셨어요, 와이뉴스? 앞서 소개하신 대로 조양호 회장의 아내인 이명희 씨의 구속영장이 또 기각이 됐죠. 예. 지난 6월 4일에 갑질 폭행 의혹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는데 이번에는 필리핀 가사 도우미와 관련된 출입국 관리법 위반 혐의가 기각이 된 겁니다. 기각 뒤 또 기각. 예. 이명희 씨의 구속영장 왜 잇따라 기각됐을까? 사실 저도 이거 정말 궁금했는데 오늘 이걸 가지고 오셨다고요. 네. 일단 법원이 밝힌 기각 사유는 뭔가요?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는 한마디로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제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의 내용과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경과에 비추어서 구속 수사할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표현을 풀어서 얘기하자면은 이 정도의 사안인데 왜 구속영장까지 청구하느냐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그럼 때문입니다. 청구 자체가 무리했다고 법원은 보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그렇다는 얘기가 됩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되기 전인 어제 낮에 법조인 한 10여 명에게 제가 물어봤더니 모두 기각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모두? 네. 다 기각이다? 네. 제가 조금 전에 이견이 없어요? 손수호 변호사에게도 물어보니까 자기는 기각될 걸 예상했다고 얘기를 했고요. 검사장 출신의 한 원로 변호사는 그 정도 혐의는 벌금 사안인데 구속영장은 지나치다. 검찰의 한 중견 간부도 최근에는 그 진단 사주가 나오는 폭행도 구속영장을 청구를 안 하는데 추세가 점점 안 하는 추세인데 예. 이게 법원이 영장 심사를 하는 이유가 재판에서 다투라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취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속영장 기각이라는 게 무죄라는 얘기는 아니죠. 아닙니다. 분명히 해야 되는 거죠. 아닙니다. 네. 우리는 지금 그게 너무 집착해 있어서 그렇죠. 예, 그래요. 그러면 지난번 기각 사유도 비슷한 거였죠? 지난번도? 지난번 조금 좀 다릅니다. 지난 6월 4일 기각되는 통상적인 영장 기각 사유하고 비슷합니다. 당시는 범죄 혐의의 일부 사실관계와 법리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시점과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피의자가 증거 인멸을 시도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자, 그러면 법률가, 권영철 대기자가 붙잡고 물어본 법률가 모두 다 구속이 무리하다라고 했던 이 사건에 왜 영장을 청구한 거예요? 검찰은 그럼? 첫 번째는 검찰이 직접 수사한 사건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1차 구속영장 청구는 경찰에서 영장을 신청한 걸 청구한 것이고요. 이번에는 법무부 산하 서울 출입국 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에서 수사한 겁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아마 빠르면 오늘 발표될 예정인데 검찰로서는 사법경찰관들의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할 경우에 그 피난을 다 떠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차라리 법원으로 보내서 판단을 받는 게 낫다는 결정을 한 겁니다. 법원은 기각할 수 있지만 이런 국민적인 분노가 들끓는 사안에 대해서 검찰이 기각하는 건 어렵다. 이렇게 본 거예요. 검찰 내에서 상당히 열띤 토론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국 청구하기로 해서 청구를 했던 것이고요. 그래요. 두 번째는 말씀하셨던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제 그 YTN에서 이명희 씨의 폭언과 폭행이 담긴 동영상이 공개됐죠. 새로운 게 또 하나 공개됐어요. 이거는 잠깐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운전기사한테 그렇죠? 자신의 수행비서 운전기사한테 뭔가 불만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명희 씨가 얘기하는 부분 들어보시죠. 잠시 한번 들어보시죠. 개인 전화 부셔버려? 왜 개인 전화? 왜 일할 때 올라올 때 개인 전화 들고 와? 그게 말해! 없는데 왜 넥타이 매고? 왜 넥타이? 아침 일할 때 넥타이 풀러? 너 없다라! 또 오늘 사람 차발 치워갈 거야. 뭐라는 거예요? 왜 넥타이 매냐? 왜 개인 전화 뭐 어떻게 하냐? 전화기 2개 들고 있는데 왜 개인 전화 왜 들고 오냐? 삑 소리는 뭐예요? 욕설이죠. 우리가 방송에 털기는 좀 그런 욕설들을 처리한 겁니다. 참 들을 때마다 소름이 쫙쫙 끼치는데. 이런 상황에서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아내 이명희 씨와 조현아, 조혜면 두 딸에 대해서 검찰 단계에서 구속영장을 기각할 경우에 그 비난이 고스란히 검찰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 이유가 있군요. 안 그래도 검찰 개혁이 지금 화두인데. 김현정의 뉴스쇼 CBS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퇴근길 시사잡기 정관용입니다. 주당 52시간 근무제 관련해서 스튜디오로 전화를 주신 청취자가 계시네요. 이름은 안 밝히셨어요. 연봉 6천만 원 받다가 그만두고 4천만 원인 회사로 옮겼는데 그 후로 연봉은 줄어들었지만 저녁이 있는 삶을 살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직장 내 간부 갑질 그리고 매출을 좀 정확히 나누는 이것만 바로잡아도 얼마든지 52시간 충분히 할 수 있다 하셨어요. 김환기 님도 단축이 아니고 이게 정상화입니다. 찬성하시는 분. 반면에 2549님 52시간 되면은 월급 확 줄어듭니다. 돈벌이 안 되니까 투잡을 생각해야 하나 심각하게 고민 중입니다.
9797님, 잔업을 못하게 되면 한 달 수입에 많은 차이가 나는데 이걸 노동자들이 반기겠습니까? 하셨고요. 1339님, 내가 일요일이라도 내서 일하겠다는데 그래서 월급을 조금이라도 더 받아보겠다는데 국가가 나서서 왜 일을 못하게 규제합니까? 왜 처벌을 한다고 하는 겁니까? 반면에 9883님은 8시간 근무하는 곳으로 이직했는데요. 지금 너무 행복해요. 자, 이게 참 팽팽하네요. 이거 혹시 집계 가능한가요? 너무 많이 와서 좀 빚기는 힘든가요? 집계는 조금, 아직 집계가 되지는 않은 상태라고 하는데, 문자는 자유롭게 의견들 보내주시고요. 권영철 선임 기자가 아니라 오늘부터는 대기자. 변상욱 대기자, 권영철 대기자, 뉴스쇼의 대기자가 두 분이나 계시네요, 이제.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대기자는 뭐예요, 근데? 항상 대기하는 사람. 되게 열심히 하셔야 돼요. 네. 어떤 사건이 있나 열심히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리고요. 대기자. 이제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여러분. 보직, 부장, 국장 이런 거 안 하고 나는 일선에서 기자 열심히 하겠습니다라는 게 대기자인 거고 그렇게 해라라고 회사가 인정해 주는 게 대기자. 세 번째 이유는 뭡니까? 검찰이 구속영장 기각될 거라고 생각하면서도 청구한 이유. 법 적용의 형평성 때문입니다. 형평성이요? 검찰 핵심 관계자는 필리핀 가사 도우미를 데려오면서 공공기관을 속인 부분이 있다. 일반인의 경우 당연히 구속영장이 청구된다. 일반인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명희 씨는 안 한다는 게 설명이 안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아까 전에 법조인들은 다 이 정도 사안은 구속영장 구속 안 되는 거라며요. 이게 3년 이하의 징역이기 때문에 통상 청구하지 않고 벌금 사안이라고 합니다. 대부분이. 그런데 이제 법 적용의 형평성에 비추어서 일반인의 경우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사안인데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아내라고 해서 안 할 수는 없다. 이게 검찰이 설명했습니다. 기각은 되더라도 이 정도면은 청구는 한다. 그 말씀이에요. 검찰 입장에서는 좀 그런 난감함이 있는 거죠. 그러면은 두 번이나 구속영장 기각됐으면은 이제 불구속 기소로 가는 겁니까?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요. 앞서 설명한 대로 경찰이 한 번, 서울 출입국 외국인청에서 한 번 영장을 신청을 해서 청구를 했죠. 두 기관에서 사건을 송치하면은 검찰이 모아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다시 결정하게 됩니다. 또 관세청에서 진행 중인 밀수 혐의도 아직 남아 있고요. 검찰이 명시적으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검찰이 보완 수사를 통해서 다시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또 구속영장을 일단 신청할 것이다. 이제 이번엔 청구가 되는 참새판이네요. 검찰 단계에서는 청구하는 거거든요. 검찰의 한 중견관부는 처음부터 사건을 모아서 검찰에서 수사했다면은 구속영장을 여러 번 청구할 이유가 없지만 각 기관에서 따로따로 오는 걸 어떻게 하겠나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래요. 지금 두 가지 방향의 문자가 옵니다. 하나는 족발 경영의 문제점이 정말 이거 고스란히 드러난 거다. 이 갑질하는 모습들. 경영권 내려놓고 물러서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문자가 오는가 하면 한 방향은 물론 이 사람들 참 괘씸하고 너무한다 싶지만 그렇다고 국가기관들이 대거 동원돼서 이렇게 하는 건 좀 마녀사냥으로 가는 거 아니냐? 또 이런 문자가 양분돼서 들어오네요. 그 부분에 대한 게 사실 한진그룹 가족들의 갑질은 도가 지나쳐도 너무 지나쳤지 않습니까? 너무하죠. 어머니 이명희 씨와 딸 조혜나 씨, 조현민 씨의 갑질은 비난받아서 마땅합니다. 마땅합니다. 여론의 질타가 크신 이유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여론의 질타를 받는 것과 사법 처리는 별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사법 처리는 냉정하고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한진그룹에 대해서 검찰에서 조양호 회장의 탈세 횡령 배임 혐의와 관련해서 대한항공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지금 수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찰, 검찰과 경찰, 법무부, 교육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관세청까지 나섰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까지 지금 이제 이 경영권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으니까 범정부적인 대응이죠. 그래요. 특정 기업에 대해서 정부 기관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먼지 털듯이 털면은 무사할 기업이 있겠습니까? 사법 경찰관들이 개인이나 개별 기업에 대해서 이렇게 한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우려가 큰 겁니다. 한 가지 측면에서는. 그러니까 비난은 비난하고 반드시 이 문화는 시정해야 되고 언론들이 나서서 보도하고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여기에 어떤 사법 처리까지 얹혀서 같이 가는 것은 좀 한계가 있다. 별개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 자, 그럼 두 번째 질문들. 족발 경영의 문제점 크다는 거 드러났으니 경영권 내려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여론이 지금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대한항공 직원들 내부에서 그런 의견이 높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될 텐데 이쯤 되면은 전문 경영인을
도입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쪽의 의견이 예, 그 의견도 상당히 높다는 걸 이 한진그룹 일가들이 명심해야 될 겁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왜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는가? 오늘 권영철 대기자가 꼼꼼히 짚어주셨습니다.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야기를 점심시간에 함께 나눠보는 백반토론 시간입니다. 저는 GH입니다. M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잘 지내십니까? 바쁜 일정 소화하고 있습니다. 잠깐 수망도 다녀왔고, 순방이요? 밖에 나갈 일 있어가지고, 아, 재판. 쭉 한번 둘러보고 왔습니다. 그 재판정 순방길에 오르셨었구나. 그래서 좀 고단합니다. 그러니까. 어떻든가요? 나는 안 나가서. 다할만합니다. 어떤 외유의 느낌도 있고, 왜유?